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엑셀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 엑셀 데이터를 날짜로 변환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시스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스팔 내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력 배열이라고 하는 2차원 배열의 문자열 데이터를 원소로 갖고 있는 인디케이터가 하나가 있겠고, 동일한 형태로 해서 출력 배열이라고 하는 라벨을 갖고 있는 인디케이터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입력 배열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엑셀 데이터로부터 불러온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한 용도고, 출력 배열 같은 경우는 이 불러온 데이터를 날짜 형태의 문자열 형태로 변환한 것을 표시하기 위한 인디케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엑셀로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는 숫자형 데이터 타입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숫자라고 표현됐다고 하면은 이 관련된 숫자를 출력 배열을 통해서는 날짜 형태로 표시를 해주도록 운영할 겁니다. 자, 관련된 코드는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리포트 관련된 카테고리에서 있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제 리포트 생성과 엑셀 get 데이터 리포트 종료 함수를 이용해서 특정 경로에 있는 파일, 즉 여기에서는 이 관련된 VI하고 동일한 폴더에 있는 test.xlxx라고 하는 파일을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불러올 때는 엑셀 파일 형태로 불러오는데 최소화된 실행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엑셀 get 데이터를 통해서 2차원 배열 형태의 문자 원소를 갖고 있는 데이터 타입으로 이 불러온 데이터를 출력으로 내보낼 겁니다. 그러면은 관련된 데이터는 이제 2차원 배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forF를 두 번 사용을 해서 첫 번째 forF를 사용하면은 이제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원소로 뽑아내겠고, 그 다음에 또 forF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1차원 배열 데이터의 원소를 뽑아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내가 데이터를 핸들링 하실 수 있게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우선 문자열 데이터를 숫자로 변화할 겁니다. 그래서 소수점 지수 문자열을 숫자로 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배정도 데이터 타입으로 변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빼기 함수를 사용을 해서 1462라고 하는 값을 빼줄 겁니다. 참고로 1462라고 하는 거는 여기 주석에 표현한 것처럼 19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462일째가 되는 날짜를 환산하기 위해서 1460이라고 하는 값을 여기에 정의를 했고요. 그 값을 읽어온 데이터로부터 빼줄 겁니다. 이렇게 빼는 이유는 뭐냐면 엑셀에서는 날짜를 숫자로 표현할 때 1900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숫자로 표현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1461을 빼주게 되면은 이 옵셋 값에 해당하는 것을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1461을 빼주게 되겠고요. 이렇게 뺀 값을 다시 곱하기 해서 86,400을 곱해줍니다. 이 86,400의 의미는 뭐냐면, 자, 하루는 24시간이고 또 1시간은 60분이고 1분은 60초이기 때문에 24 곱하기 60 곱하기 60을 하시게 되면은 86,400, 즉 하루에 대한 시간을 초로 환산했을 때 86,400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읽어온 데이터는 날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걸 초로 바꾸겠고요. 그리고 더하기 2를 한 다음에 이 값을 날짜, 시간, 문자열로 포맷 함수에 입력으로 인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세개시를 참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출력으로는 날짜, 시간 정보가 출력으로 나오는데, 이 중에서 나는 날짜 정보를 취하기 위해서 스페이스 상수를 정규식으로 해서 스페이스 상수 전후 값에 해당하는 값을 패턴일치 함수를 이용해서 구한 다음에 저는 앞부분이 날짜이기 때문에 날짜 정보만 취득을 해서 다음과 같이 forF의 출력 터미널로 연결해 주시게 되면은 최종 출력으로는 2차원별 형태의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미리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 사전에 test.xlxs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숫자를 정해 놨고요.
자, 이거를 참고로, 자,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여기에서,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셀 서식에서 이거를, 자, 날짜로 보시게 되면은 2022년 1월 1일로 환산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 같은 경우도 셀 서식을 보시게 되면은, 자, 2024년 1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폴더를,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파일의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 놓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프론트 패널에 인디케이터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팔레트에서, 자, 퓨즈 디자인 시스템에서 데이터 컨테이너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배열 문자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자, 불러오시게 되면은, 관련된 데이터는, 1차원 배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보이는 아이템에서 인덱스 디스플레이를 표시하신 다음에, 이 부분에 인덱스 디스플레이를 두 개를 표시하게 되면은, 2차원 배열 형태로 변환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다음과 같이, 자, 이 정도만 표시해 줘도 되겠네요. 자, 라벨은 입력 배열이라고 하겠고요. 자,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출력 배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인디케이터로 변경하시겠고요. 그리고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완성이 됐고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 부분은 좀 아래쪽으로 표시하겠고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의 함수 팔레트에서 프로그래밍 카테고리에서, 자, 보시면은 여기 리포트 생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여기에서, 자, 함수를 불러올 텐데요. 리포트 생성 함수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리포트 종료 함수가 필요하겠고, 다음으로는 엑셀 데이터를 불러와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엑셀 스페시픽 폴더에 가신 다음에 엑셀 제너럴에 가보시게 되면은 엑셀 get 데이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세 개 아이템을 선택하신 다음에 위쪽 경계로 맞춰주시겠고, 자, 에라 클러스터를 이용을 해서, 자, Y에 연결시켜 주겠고, 엑셀 참조 번호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주석으로, 자, 이거는 리포트 종료 함수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는 엑셀 get 데이터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는, 자, 리포트 생성이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내가 사용하는 함수에 대해서는 주석을 달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은 리포트 생성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하실 때는 우선은 첫 번째로는, 자, 파일의 경로 정보를 인가하기 위해서, 자, 파일 IO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은, 자, 경로 만들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파일 상수에 가보시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베이스 경로는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 함수를 사용하면 현재 VI가 있는 동일한 경로가 선택이 되겠고요. 자,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고, 자, 파일명은 test.xlsx가 되겠죠. 자, 경로 정보를 저 템플릿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상태에서, 자,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모드가 있는데 저는 미니마이즈로 해서 엑셀이 실행이 될 때 최소화된 실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리포트 타입에서 상수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엑셀 상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 경로에 있는, 자, 파일의 참조 번호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엑셀 get 데이터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 보면 입력으로 필요한 게, 자, 데이터 타입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상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수를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디폴트로는 문자열 상수가 되겠는데, 지금은 2차원 배열 형태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배열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배열 상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배열의 원소 타입을 지정하고 인덱스를 다음과 같이 하시게 되면은 2차원 배열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출력으로 얻고자 하는 데이터 타입은 2차원 배열 형태로 내가 만들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2차원별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 입력별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동작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실행하시게 되면은 자, 엑셀이 이제 최소화된 실행을 하시게 되겠고 그 값을 이렇게 불러오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자, 하나의 열에 두 개의 원소가 지금 표시된 걸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포르프를 이용해서 원소를 하나씩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포르프를 2차원별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두 번 사용하셔야 되겠죠. 우선 첫 번째 포르프를 이용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안쪽에 또 포르프를 한 번 더 만들어서 2차원별 데이터의 각각의 원소를 따로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러면 자, 데이터 타입이 문자열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우선은 숫자형 데이터 타입으로 변화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카테고리에 숫자 문자열 변환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소수점 지수 문자열을 숫자로 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자, 라벨은 제가 보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나온 데이터를 자, 1462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옵셋을 빼주기 위한 거죠. 자, 1462라고 하겠고요. 자, 엑셀 같은 경우는 자, 숫자를 표현할 때 날짜를 1900년 1월 1일 기준으로 숫자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값을 빼주기 위해서 1462라고 하는 값을 자, 이렇게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에 주석을 그대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날짜는 숫자로 표현되며 19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날짜의 경과 일수로 표현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1460이라고 하는 값을 빼줄 텐데요. 1462는 1900년 1월 1일로부터 1462일째인 날짜를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원소를 하나 빼서 그거를 숫자형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한 다음에 1460을 뺐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셔야 될 게 이건 날짜이기 때문에 시간 정보로 변환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86,400을 자, 86,400을 자, 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하루에 해당하는 시간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24 곱하기 60 곱하기 60을 했을 때 나오는 값이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온 데이터에 이제 자, 증가함수를 이용해서 2를 더해 주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 날짜, 시간, 문자열로 포맷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밍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은 날짜, 시간, 문자열로 포맷 함수가 있고요. 자,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여기 입력으로 자, 시간 정보를 잘못 연결했네요. 지금 보면은 자, 타임스탬프 정보에 자, 이 값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세계식 포맷 같은 경우는 디폴트로는 거짓인데 이거를 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나오는 그 문자열 데이터는 날짜와 시간 정보가 두 개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 문자열 카테고리의 패턴 함수를 이용해서 나는 이 중에서 날짜 정보만 취득하고 싶기 때문에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정규식에는 스페이스 상수를 자,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상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앞부분에 해당하는 값을 제가 취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 자, 코드 사이즈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코드가 완성이 됐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컨트롤 팔레트도 닫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은, 자, 엑셀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랩뷰에서 표시할 때 날짜 정보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자, 엑셀 데이터로부터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간단한 연산과 그 다음에 타이밍 그 카테고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날짜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